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보여주실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수상한 공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에서 준비한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제테마입니다. 제테마는 2009년 7월 설립되어 2019년 11월 이익 및 실현 기업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 사업은 안면 미용 목적의 필러와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조직 봉합 및 안면 고정 리프팅실, 피부과용 전문 레이저 의료기기 등을 연구 개발 그리고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키토산을 응용해 DDS를 개발하는 바이오 연구 기업으로 출발해서 2014년 휴먼 메디컬 합병, 2015년 히알루론산 필러 전용 공장을 용인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안면 미용 목적 필러를 제조해서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다음은 최근 실적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적 사항은 2020년 개별 기준 매출 206억 원, 영업 손실은 55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 순손실은 93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3%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47%, 당기 순손실은 38% 감소하며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대표님, 네. 보니까 이 제테마,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이익 및 실현 기업 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주에 만들었는데 급하게 만들었지만 알찬 코너, 네, 변 대표님에게 뭐든지 물어봐, 변스쿨. 네, 돌아왔는데요. 돌아와도 되죠? 또 변스쿨인가요? 네, 변스쿨이에요. 좋습니다. 네. 네. 변스쿨. 네. 오늘 그렇다고 하면 이 이익 및 실현 기업 특례 상장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특례 상장 요건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성장성 특례 상장, 그다음에 네. 기술 특례 상장. 이게 두 가지인데 기술 특례는 뭐고 성장성은 뭐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기술 특례 상장은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핵심적인 어떤 기술이 어떤 정식 요건에 대한 어떤 기술 평가를 거치고 나서 이 기술이 향후에 어떤 이 평가 이익 지표에 도달된다라는 이 결론이 좀 도출됨으로써 시장 상장을 통해서 이 회사가 좀 커갈 수 있는 어떤 이 기회를 제공하는 상장을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하고요. 성장성은 이 기술력은 이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장성, 이 회사의 어떤 사업 성장성만 갖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테슬라 상장 요건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익 및 실현 기업 특례 상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테슬라 상장이냐? 이게 과거에 테슬라가요,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이 차를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이 응용 기술까지는 다 보완을 했는데, 이게 상용화 내지는 사업화가 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비상장 회사 때 펀딩을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면 할수록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장 시장으로서의 어떤 만약에 진출이 된다면 대규모 펀딩을 통해서 회사가 많은 자금을 투자받아서 이 사업을 이 정상 궤도에 올림으로써 어떤 이 수익성, 그 다음에 성장성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회사의 요건인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이 특례 요건을 통해서 시장 입성하고 난 이후에 지금 테슬라 전기차가 이제 이미 시중에 돌아다니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제테마 역시 성장성만 갖고 이 상장 요건에서 특례 상장으로 들어왔는데, 이 회사는 갖고 있는 사업 모멘텀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필러, 보톡스, 그 다음에 뭐 여성들 많이 쓰는 이제 피부 미용 쪽인데, 자, 이 관련된 이 부분으로 상장한 것을 의미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면, 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하면은 이 공모 주관사, 그러니까 이 회사를 상장시킬 수 있는 이 상장 주관사가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3개월 안에 공모 가격보다 떨어지다, 만약에 이제 A라는 회사가 10,000원의 공모가로 해서 시장 상장을 했는데 3개월 안에 주가가 8,000원이 되면 어떻게 된다? 주관사가 그 주식을 다 사줘야 돼요. 주당 10,000원에. 그래서 공모가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 특례 상장보다는 성장성 특례 상장이 조금 저조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 상장 주관사의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모 상단에 예측을 해서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해서 특례 상장까지는 잘 시켰는데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공모가를 3개월 이내에 하회한다면 이 주관사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어떤 이 리스크 때문에 이 성장성 특례 상장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특례 상장이 좀 더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좀 아. 분석이 되겠습니다. 와우, 변스쿨 완벽했습니다. 저 진짜 완벽히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임에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성장 기술력이라던가 투자 유치가 확실한 그래서 상장을 해주는 기업 맞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뭐 적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상장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기술 특례 상장 법인도 똑같아요. 같은 어떤 적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궤도화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특례, 특별히 상장을 시켜주는데 기술 특례 상장은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좀 많이 집중되는 포지셔닝이 좀 있고 이런 어떤 테슬라 상장 요건은 최근에 어떤 카페24가 비슷한 상장 요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테마 역시 과거에 테슬라 상장 요건으로 시장에 입상한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네, 카페24 그리고 테슬라로도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 제가 좀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익 및 실현 기업에서 흑자 전환된다고 하면 뭐가 조금은 달라질까요? 일단은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특례 상장이라는 게 당장의 어떤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최근 한 7년까지는 어떤 이 적자폭을 좀 면제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상장 규정에는 5년 연속 이 영업 손실을 내면 퇴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년까지는 관리 종목, 5년째는 퇴출이고요. 그 다음에 의견 거절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어떤 회계 리스크까지 다 반영이 돼서 이 상장 요건에 적용을 받는데 물론 특례 상장 요건도 의견 거절 받으면 퇴출이에요. 그런데 영업 손실이라는 관점, 이게 단순한 어떤 형식적 요건에서 영업 손실이나 대규모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례 상장 요건은 약 7년간은 유예시켜주는 그런 제도다. 그럼 7년 동안 회사는 상장 이후에 회사를 좀 정상적인 어떤 이익 낼 수 있는 회사로 좀 키우기 위한 부단한 좀 노력을 좀 할 거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뭐 펀딩도 좀 받고 회사가 그런데 만성 어떤 적자 회사가 이 특례 상장 됐는데 어떤 이 기간 안에 흑자 전환을 했다. 이건 당연히 좋은 거죠. 회사가 좀 더 빠르게 정상 궤도를 이제 안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존속성, 모멘텀 관점에서는 오히려 성장세가 좀 본격화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이익 미실현 기업들의 어떤 성장세, 흑자 전환 이슈는 대단히 큰 모멘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기업의 뭐 외형 가치가 빠른 성장세를 탈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표님 이렇게 적자폭을 줄여갔던 제테마가 지난해 분기 이익을 내면서 실적 회복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1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죠. 그렇죠. 일단은 최근 공시를 좀 먼저 보면은 이 회사 지금 신규 시설 투자가 5월 7일에 있었는데 자 100억 원 규모의 이 신규 시설 투자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24%에 해당되는 100억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 목적은요 신사업 투자를 위한 신규 시설을 확대한다. 이게 다른 어떤 타법인 주식을 인수하거나 다른 사업을 양수하는 게 아니라 이 제테마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군의 다른 사업 투자를 위해서 시설을 좀 더 확충하겠다. 뭐 공장을 좀 더 증축하거나 기계 장치를 좀 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잠깐 내용을 보면은 투자 금액 및 투자 기간은요 시설의 인허가 여부에 따라 그리고 향후 공사 진행 경과 그리고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공장을 좀 증축한다는 걸로 좀 의미가 돼요. 왜냐면은 준공 허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 진행 관련돼서 어떤 시간적 부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제테마가 지금 시점에 100억이라는 이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 이게 좀 많이 궁금하죠? 네. 그렇다면 뭐 최근에 이 제테마의 추이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올해 이 1분기 잠정 실적 분기 보고서 좀 제출했는데 볼게요. 네, 분기 보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연결 기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만 있는데요. 매출액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1분기 75억을 기록했는데 작년 1분기 32억 대비해서 뭐 지금 130%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27억이라는 분기 손실이 있었지만 올해 9억 6천만 원의 영업 이익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지난 4분기에 흑자 기조를 좀 이어오면서 올해 1분기부터 다시 흑자 기조를 좀 이어왔다는 거는 만약에 제테마가 올 2021년도에 1분기부터 온기까지의 영업이익, 즉 흑자 전환을 했다면 이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익 미실현 법인, 그냥 즉 적자 기업으로서 특례 상장을 했는데 지금 2019년도 상장이니까 지금 횟수로는 2020, 21년도 즉 3년 이내에
정상 궤도에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도 최근에 연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수익은 75억의 매출, 그 다음에 9억 6천만 원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또 냈죠. 작년에 28억 3천만 원의 순손실을 좀 냈는데 1분기만 벌써 13억 6천만 원의 이익을 좀 냈다. 아주 고무적인 어떤 이 성적표를 낸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은 늘고 있지만 그 적자의 이유가 기술 개발비 때문이었고 이번에 시판 허가가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에서도 이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트 보면서 한번 타점도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뭐 모멘텀 좀 분석하는데 네. 지금 38,950원 한 11.7% 좀 급등인데, 최근에 이 제테마의 어떤 상승 요인은요. 자, 1분기 매출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 전환,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전환이라는 이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제테마가 약간 이 임상시험을 하는 이 나라가 동유럽, 특히 러시아권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의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비박이라는 어떤 이 러시아제 다른 백신의 어떤 이 유통 또 임상 시판 허가까지 좀 예상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는데, 제테마가 최근에는 이 백신의 어떤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이 소위 어떤 찌라시 또는 풍문들로서 좀 시장이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떤 그런 기대감보다는 지금 제테마의 어떤 상승 요인은 지금 이 적자 기업의 어떤 성장성 특례 상장 이후에 3년 이내에 어떤 이 실적 지표에서 이익 전환되는 이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제테마가 필러 사업의 지금 매출 포지션은 전체 한 73%, 그 다음에 보톡스 부분이 한 20%, 나머지가 리프팅 실이라고 하는 그 최근에 어떤 유행하는 여성 이 성형인가요? 맞습니다. 예, 미용 전문 이 의약품 부분의 어떤 실적 호조가 좀 예상이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판 허가가 돼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러시아에서 최초 이제 시판 허가가 되고 난 이후에 남미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이게 물건을 갖다 그냥 파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도 시판 허가를 좀 득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중국 그리고 브라질의 어떤 이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이 좀 완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미국 그다음에 유럽 러시아와 라이선스 아웃 협의 중에 있다. 이런 어떤 모멘텀까지 좀 부각이 된다면 제테마는 지금부터 아마 좀 이 성장성 관점에서는 좀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일봉상 지금 제가 이 차트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에 어떤 저점은 3월 19일 4,200원대. 이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좀 이목 집중됐던 이 시그널 논의로 하더라도, 자, 제테마는 한 14,000원대가 이제 이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좀 해놨는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우상향 패턴인데, 자, 이 추세에서 요 구간을 좀 이탈했다면, 자, 언제든지 요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했다면 반드시 실적, 그러니까 수익권을 어떤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구간은 충분히 줬다는 겁니다. 바로 성장세인데, 작년 4분기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그널 예측은 좀 됐던 거예요. 4분기에 영업이익 지표가 나오면서 1분기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실현 이 사유로 인해서 제테마는 이제 반기까지는 실적적 요인으로 좀 급등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 부가적으로는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차트 좀 볼게요. 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더라도 자, 지금 단기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은요, 25,000원대가 지금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1차 지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기 이하 지지대는 다시 볼게요. 자, 25,000원대 여기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25,000원 1차 지지대 맞고요. 2만원에서 25,000 구간을 계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우리가 매수했다면 항상 상단으로서의 어떤 주가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을 충분히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별다른 모멘텀보다는 지금 필러 시장, 그 다음에 이 보톡스 톡신 제제가 지금 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지금 거의 선도를 하고 있었다면, 그렇죠. 이 제테마는 사실은 이 보톡스 제제 시장에서는 거의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 필러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통해서 톡신 제제 시장까지 특히 어떤 중남미 시장을 좀 더 공략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 아니냐. 그렇다면 1차 매수 유효 구간은요. 2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자, 포트 비중은 한 5에서 10% 비중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2만 5천 원을 이탈한다면 2만 5천 원에서 2만 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서 전체 포트 비중은 한 15%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괜찮다라고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필러 시장에서 아직 후발주자이지만 중남미를 공략하는 이런 글로벌적인 모멘텀 제시해 주시면서 1차 매수 유효 구간은 2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 구간, 포트 비중 5에서 10% 분할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2만 5천 원 이탈할 경우 2만 원 선에서 적극 매수 15% 포트 비중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네. 더 좀 부연해 드리죠. 네, 지금 설명 들어볼까요? 단기상 일봉상이 지금 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3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 맞고 32,000원을 위협한다면 한 차익 실현 한 뭐 50% 이상의 차익 후 저점 시 재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보유자분들을 위해서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기업은 바로 맥ICS입니다. 이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또 판매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년 11월에 설립된 바 있습니다.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고요. 주 사업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그리고 환자 감시 장치를 제조해서 국내 및 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를 통해 가정용 양압 유지기, 즉 가정용 인공호흡기의 유통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680억, 영업이익은 303억 원, 순이익 239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9년보다 매출은 429% 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 전환한 바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를 전환한 맥ICS, 지난 7일에 기업 설명회 개최 소식을 열었는데요. 최근 어떤 공시 또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있는지 대표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최근 공시 잠깐 보면은 뭐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회사 4월 30일 신규 시설 투자 이 정정 공시 있었는데 이거는요. 작년에 18억 규모의 이 신규 시설 공장 증설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작년 2020년도 10월에 좀 시작을 했는데 올해 4월 30일 마무리가 좀 안 됐고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다라는 내용의 정정 신고고요. 이후에 회사는 5월 7일이었죠. 기업 설명회 개최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대규모 기업 설명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자를 통해서 이 화상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어떤 시장 상황, 그다음에 경쟁력, 그다음에 회사 비전 등에 대해서 이 국내 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IR 개최를 한다라는 이제 공시가 있었는데 맥ICS 작년에 사실은 이 황제주였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 그렇게 큰 모멘텀은 좀 없었던 회사거든요. 이게 이 시장적인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생산 중인 뭐 인공호흡기 이 부분이 이 글로벌에 여러 회사들이 좀 많았고 대규모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의 어떤 이 점유율에 좀 밀리면서 사실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법인인데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황제주가 되었던 거죠, 대표님? 코로나19 때문이죠. 코로나19. 코로나19의 이 확산세가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무섭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마스크나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즘 뭐 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많긴 하지만 요즘 우리가 이 외신 보도 같은 것들 보면 인도나 인도 난립니다.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지금 뭐 이 병원에 쳐들어가서 이 산소통 훔쳐 나오고 뭐 지금 그런 기사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공호흡기의 품귀 현상이랍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요인 때문에 작년 실적이었죠. 작년에 이미 맥ICS가 680억 원의 매출, 그 다음에 절반인 30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실적은 좀 어떨 것인가? 네, 올해 실적 당연히 아직 살펴보면 1분기 잠정 실적은 나오지 않았고 1분기 실적 보고서는 5월 15일까지 제출 예정인데 저는 올해도 어닝 서프라이즈 조심스럽게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수주 당구가 작년부터 좀 계속 늘고 있었고 지금 뭐 단일 판매 공급계약 3월 30일 기점에 정정은 됐지만 이게 납품 기량에 대한 어떤 연장 부분과
수량은 크게 늘어난 그런 흐름이 있고, 지금 이 메가이시스가 올해 이 3월에 이 태국과 그 다음에 인도, 지금 칠레에는 한 900여 대, 그 다음에 인도에 1160여 대 신규 물량의 어떤 공급 협의가 좀 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일회성에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뭐 만든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금 공장의 어떤 가동 캐파는 풀로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소위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자, 메가이CS는 당분간 이런 어떤 실적의 견조 흐름은 2021년도에도 좀 우상향하지 않겠는가라는 좀 전망이 좀 됩니다. 네, 인공호흡기 품귀 현상으로 당분간의 실적 호조, 또 이 기대감을 반영해서 상승 모멘텀 예상해 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예견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한번 차트도 살펴볼까요, 대표님? 예, 작년 2월 달 거 보더라도 이게 조금만 또 당겨보죠. 네, 차트 한번 요 보겠습니다. 구간이에요. 2,700원이 메가이CS의 어떤 평균적인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거의 뭐 우리가 월봉상에 보더라도 거의 주가는요 3,000원대에서는 크게 올라간 케이스가 없어요. 최근 한 5년 6년간,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데 갑자기 2,700원대 저점이 형성됐던 이 주가가 단기에 작년 8월까지 거의 뭐 한 10배가 넘는 급등세가 좀 연출됐는데, 이 상승은요 사실 좀 이유가 있었죠. 맞습니다.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 크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인공호흡기가 이 코로나19의 어떤 이 별도의 격리치료실에 반드시 필수되는 어떤 의료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은 좀 있었지만, 올해 인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좀 더딘 아시아권과 중남미권의 어떤 이 판매 호조가 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차익분을 반납했던 지점인 요 구간이에요. 자, 14,000원까지를 좀 이탈했던 흐름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도 다시 상승, 이 실적적 요인 다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본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 다시 한번 잡도록 하죠. 네, 탄탄한 지지대 한번 잡아주시면, 그렇죠. 13,000원, 13,000원대를 지지한다면 보유자 관점에서 계속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지금 실적적인 측면은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떤 실적 모멘텀은 반드시 올해에도 좀 이어지는 부각 흐름이 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어떤 이 기대감만 좀 반영됐던 어떤 다른 섹터에 비해서 오히려 현실성 있는 어떤 상품 호조, 그 다음에 매출 호조와 이로 이어지는 어떤 실적의 완연한 호조세는 이 반기 실적, 그 다음에 3분기까지는 저는 더 유효하다고 보고, 전고 물량이 작년 8월 24,000원대인데 단기적으로 한 2만원대 이상의 어떤 돌파 시도는 지금 있지 않겠는가라는 시그널로 좀 예상이 되고요. 타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메가이CS는요 13,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 도달이 된다면, 이 구간이에요. 13,000원에서 16,000원에 도달이 된다면 포트 비중은 10% 미만의 어떤 분할 매수 의견으로 실적 반영이 되는 어떤 이 호조 부분까지 내년 한 2월까지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수혜자이자 현재 인공호흡기 품귀 현상으로 당분간의 실적 호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인공호흡기에 대한 보수, 또 후속 서비스 사업,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상생활 중 이 호흡곤란으로 인한 중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 보시면서 상승 모멘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지지한다면 계속 보유해도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에서 16,000원 선 구간 1차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포트 비중은 10% 미만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익숙하게 들어볼 만한 기업이실 텐데요. 바로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는 96년 6월 국내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로 오픈하고 99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인터파크는 자회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사업과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 사업, 또 공연기획 및 제작, 티켓 예매 및 판매 대행업, 일반 여행업 그리고 여행 중개업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실적은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1,692억 원, 영업 손실은 112억 원을 기록했고요.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419억 원, 영업이익은 8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국내 여행 그리고 공연업계가 심각한 실적 악화를 겪은 것에 비해 단연 돋보이는 성과인데요. 회사는 4분기 실적을 이처럼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도쿄 올림픽 티켓 판매 시스템 개발 추가 추수와 함께 전사적인 비용 절감 노력이 더해진 데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 순환 휴업에 따른 인건비 감소, 그리고 효율적인 영업 마케팅 비용 집행 등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인해 지난해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보였던 인터파크. 이번 1분기에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표님, 이런 네. 부분을 이렇게 실적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이게 좀 다소 이게 실적 회복을 했다라고 좀 보기는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애매하다. 우리 앵커님이 만약에 네. 이 투자자 관점에서 인터파크 좀 매수 의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공연이 계속 재개되는 것보다는 네. 접어지는 경우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매수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이 코로나19가 만약에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다면 이 공연과 영화 티켓 예매, 그다음에 뭐 콘서트 등등의 우리가 이제 문화적 어떤 체험, 즉 우리가 컨택트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문화적 혜택이 좀 더 활성화 됐을 때 이 매출 그리고 이제 수익적인 어떤 지표의 호조가 좀 예상되는 종목인데 특히나 이 회사의 또 다른 사업 모멘텀은 여행업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까지 지금 코로나19의 최대 이 피해 종목이었는데 작년 이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영업이익을 일부 냈다는 겁니다. 작년에 뭐 영업이익 8억 냈는데 4분기 기준에 영업이익 8억 냈다고 해서 인터파크가 그렇다면 장사를 좀 잘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항공업, 그 다음에 여행업 관련된 모든 이 코로나19의 피해 종목들이 이에 따라서 어떤 이 고정비를 좀 감축하는 그 다음에 뭐 무급순환 휴무부터 해가지고 인원 구조조정까지 많은 부분들의 어떤 비용 절감 효과가 좀 반영된 건데 지금 1분기 실적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실적 좀 보더라도 1분기 실적은 이 전기 대비 4.5%가 좀 증가한 7,935억을 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 68억을 지금 기록했는데 네. 지금 이 적자 전환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 언론에서는 영업 손실 뭐 61억 좀 냈다. 근데 지금 4분기에 뭐 지금 8억 이익 냈고 1분기에 다시 실적 악화가 있으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것이냐. 또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실적의 어떤 이 피해는 예상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 프레임을 제거하고 봤을 때 이 종목은 다시 과거의 주가로 회귀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회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긴 말 필요 없죠. 일봉상의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월봉 주가가 지금 한 6,800원에서 뭐 구간별로 보면 한 8,000원대 좀 유지됐던 주가가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뭐 실적이 좀 안 좋았다는 부분 차지하더라도 5,700원에서 6,000원대는 유지할 수 있었던 이런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추세적으로는 하단에서 지금 뭐 최근에 어떤 이 4분기의 이익 지표가 좀 좋았다라는 기대감 반영되면서 이게 좀 다소 인위적인 어떤 흐름이 좀 있었지만 그렇다면 인터파크도 이 장기적 관점에서 코로나19가 만약에 끝났다면 여행업 호황, 그 다음에 공연업 호황에 따른 어떤 실적 개선 모멘텀이 반영된다면 주가는 상당 부분은 아까 과거로 좀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즉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자, 타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3,000원에서 4,000원 구간은 자 분할 매수 관점이 맞다. 그런데 좀 많은 비중보다는 10% 미만, 그러니까 10%를 한 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는 조금씩 사 모으는데 전체 우리가 매집 포트 비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분할시 매수 관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불확실이 계속 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적을 거둔 것처럼 앞으로의 어떤 회복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도 3,000원에서 4,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나누어서 포트 비중은 10% 미만으로 분할 매수해 가는 전략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오늘도 꽉 차고 알차게 준비해 봤는데요.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장이 마감됐을 시간인데요. 정혜인 아나운서 연결해서 자세한 마감장 살펴보겠습니다.